기초 미술 실기 워크숍을 하면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로잉의 기본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기본 설명의 아주 기본적인 이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라는 것은 누구나 처음 들어도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또 직접 해보라고 하면 그것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의 그 차이는 우리가 대상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은 아주 쉽고 간단한 것이지만 잘 따라서 해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저희 그 워크숍에 오셔서 직접 시연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서 그 실질적인 어떤 기초 표현 방법의 그 차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 연필을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일단 연필도 있고 뭐 콘테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삽비 연필을 가지고 그리는데요. 자,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밝은 데서부터 이 연필로 낼 수 있는 밝은 데는 아주 약하게 그래서 점점 진하게. 자, 지금 연필 길게 잡고 있죠. 길게 해서 내가 표현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어두운 톤까지 잡아주고 좀 더 진해지면 진해지는 색을 해줄 때는 연필을 짧게 잡죠. 연필을 짧게 잡고 그만큼 또 힘있게 꾹꾹 눌러서 어느 정도 어둡게까지 나오면 그 다음에 더 짧게. 그리고 연필이 자연스럽게 씁니다. 이렇게 쓰면서 보다 선명한 색이 가능하죠. 해서 좀 더 이 삽비로서 낼 수 있는 가장 진하게까지 톤 조절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들쭉날쭉하다거나 톤의 차이가 제대로 안 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연필을 가장 진한 색은 이렇게 연필을 세워서 때로는 이렇게 필기연필 같이 잡고 표현을 해줘요. 자, 해서 일단 이렇게 가장 밝은 데서 가장 어두운 데까지 물론 더 넓게 해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적어놔도 기본적으로 가장 밝은 데서 어두운 데까지 세 개 단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이거를 굉장히 많은 세 개 단계 중에 이거를 크게 나눠보면 대략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에 대한 기본 세 개 그 분리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음악을 할 때 절대 음감을 알아야 된다. 어떤 그 피아노에 어느 건반을 쳤을 때 그것은 어느 옥타브의 어떤 음값이다라는 것을 잡아낼 수 있어야 하는 어떤 그 청음 테스트와 같이 그림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와 같이 밝은 톤과 중간 톤과 어두운 톤에 대한 구분.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를 밝은 톤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중간 톤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어두운 톤으로 보겠다라는 그 색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자, 예를 들어서 이 두 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면의 색을 이렇게 칠해주고 자, 이 색이 밝으냐 어둡냐 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옆에 있는 밝은 색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둡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 옆에 또 그것보다 좀 더 어두운 색을 주고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 색은 밝으냐 어둡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을 밝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조금 어떤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또 이것을 어둡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어둡다보다는 밝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죠? 그 옆에 어두운 색이 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색과의 간섭에 의해서 이 색은 어두운 색도 되고 밝은 색도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색에 대한 자기 기준이 없으면 어떤 색이 주어졌을 때 그 색이 밝은 색인지 중간 색인지 어두운 색인지 헷갈린다, 혼란스럽다 그러면은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떤 풍경이나 이런 정물을 놓고 그릴 때 정확한 색의 어떤 준비가 판단이 안 쓰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어딜 경계까지 나는 여기까지는 밝은 색으로 본다, 여기까지는 중간색으로 본다, 여기까지는 어두운 색으로 본다라는 절대적인 색의 기준을 절대적인 색감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어떤 물체를 그릴 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자, 그걸 가지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런 육면체가 있어요. 그래서 빛이 오른쪽에서 온다. 그러면은 뭐 물체보다 위에서 내려오니까 얘가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뭐 때로는 밝은 면, 중간 면, 어두운 면이라고도 얘기하죠. 톤과 면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하나의 그 톤 안에서, 밝은 톤 안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면의 굴곡, 그걸 면이라고 하고, 그 면이 포함된 하나의 큰 전체 한 덩어리에서 어두운 톤, 중간 톤, 밝은 톤을 할 때는 톤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리고 빛이 오른쪽에서 오니까 당연히 왼쪽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져요. 요 변의 그림자, 요 변의 그림자, 요 변의 그림자가 되겠죠. 이 보다 정확한 그림자의 효과를 보려면 투시를 해서, 투시를 한 저 뒷면에서 이렇게 그림자가 된다. 그래서 그 각을 잡게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기본적으로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의 관계, 빛과 어두운의 관계를 분리하면 기본적인 입체감은 나오는데, 이걸 좀 더 입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잡아주려면 기본적으로 밝은 톤에서는 시선 방향에 제일 가까이 있는 부분이 여기죠. 여기가 제일 돌출되어 있는 면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뒤로 넘어가는데, 밝은 톤의 시선 방향에서 뒤로 넘어갈수록 약간씩 어두워진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약간씩 흐려진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어느 정도까지 흐려지냐? 들어가면서 무한정 흐려지냐? 그건 아니죠. 정확하게 아까 얘기했던 어느 경계가 있어요. 내가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사람마다 어떤 색에 대한 그 감흥 정도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밝은 톤에 더 예민하게, 어떤 사람은 어두운 톤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어쨌든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에 대한 기준만 되면 기본적인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또 거기에 대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 원리에 적합하게 부합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정한 기본적인 밝은 톤의 범위 내에서 들어가면서 눌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보다 들어가면서 흐려진다. 아니면 뭐 쉽게 어두워진다 얘기하면 돼요. 자, 그리고 어두운 중간 톤은 요거보다 한 단계 더 어두워지는 것이니까 요거보다 한 단계 어두운 색에서 중간색을 칠해줘요. 중간면도 분명히 어느 정도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밝은 톤의 역할로 들어가면서 약간씩 어두워졌죠. 그 어두워지는 것이 똑같이 이 범위가 있어요. 더 이상 어두워질 수 없는 그 범위가 넘어가면 이제 때 묻은 듯이 뭔가 입체감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하면서 밝은 톤과 중간 톤의 원리는 이렇게 해주고, 자, 어두운 톤이다. 기본적인 어두운 톤은 이렇게 씩씩하게 어두운 색을 쭉쭉 눌러줘요. 기본적인 공통의 어둡기 색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건 기본적인 입체감이 나와요. 그렇지만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잡아준다면 이 어두운 면 안에서 시선 방향에 가까이 있는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가 가장 강하고 뒤로 갈수록 조금씩 색이 약해져요. 반사광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 이것을 우리 어떤 석고를 그린다, 육면체의 큰 석고를 그린다 했을 때 실내에서 보면 이게 잘 안 보여요. 앞에서 들어가면서 색깔 차이가. 그렇지만 밖에서 외광에서 볼 때는 여기가 확연하게 진하고 뒤로 가면서 약간씩 흐려지고 또 이쪽으로 가면서 확연하게 조금씩 밝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가로선과 세로선으로 두 번 칠하면서 뒤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멀어질수록 조금씩 풀어준다 해서 대각선 쪽으로 결과적으로 조금씩 색이 밝아지는, 그래서 여기가 반사광이 나오고 그 밑에 이제 그림자가 생기죠. 그림자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어두운 톤이니까 기본 어둡기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림자도 시선 방향에서 가까이 있는 부분이 여기죠. 거기가 가장 어두워요. 물체가 시작된 부분. 자, 그 부분이 가장 어둡고 뒤로 갈수록 흐려지죠. 또 뒤로 갈수록 흐려집니다. 그래서 선을 기본 톤과 약간 엇갈린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톤 차이를 주는데, 자, 이 경우에서 애매하게 해주다 보니까 경계 반사광하고 그림자가 구분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럴 경우, 물론 이런 경우도 많아요. 빛이 애매한 실내 조명에서는. 그렇지만 좀 더 명확하게 주려면 인접되어 있는 면의 기본 명암 차이는 어느 정도 차이를 줘야 그것이 정상적인 물체의 구분으로 보여지는
그 상태가 되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기본 원리는 실내 조명이 아니라 바깥에 태양광선에 의한 그런 조명 하에서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가 입체를 표현하는 기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지금 이 단계에 대한 설명을 우선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어떠한 그림을 보더라도 그 구상 그림을 봤을 때는 이것이 이렇게 이런 원리에 의해서 밝은 톤은 밝고 들어가면서 흐려지고 중간면도 그런 원리, 어두운 면도 그런 원리에서 조명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분석하고 분석을 통해서 비평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 이것이 어두운데 왜 들어가면서 이렇게 색깔 차이가 없어?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그 농도 차이에 대한 그 조절을 제대로 못한 것이죠. 물론 이제 그림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화가 있고 반사광이 실제보다 좀 약할 수도 있고 밝은 톤도 앞쪽이나 뒤쪽으로 가면서 톤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준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밝으면 시선 방향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이 가장 밝고 들어가면서 약간씩 흐려지고 중간면도 앞쪽에서 들어가면서 약간 흐려지고 어두면도 시선 방향에 가까이 있는 부분이 가장 진하고 들어가면서 흐려진다. 단지 그 한계 밝은 톤과 중간 톤과 어두운 톤은 서로의 영역 구분이 있어서 서로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침범을 해서 밝은 톤에 있는 색깔이 중간 톤에 있고 또 중간 톤에 있는 색깔이 어두운 톤에 나온다면은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이 기본적으로 다른 성씨여야 돼요. 김씨, 최씨, 박씨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톤이 제대로 이게 분리가 안 돼 있으면 김씨 안에 최씨가 있고 최씨 안에 박씨가 있는 것처럼 뭔가 이상하고 애매한 그런 그림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또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육면체, 원기둥, 원뿔 이런 연습을 하는데 그런 연습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연습을 하는 기본 이유는 옛날 한 100년 전에 120년 전에 인상주의 시대 화가 중에 폴 세잔느라는 화가가 세상의 모든 물체는 구와 원기둥과 육면체 그리고 원뿔과 육면체로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했어요. 너무 평범한 얘기지만은 그 당시 인상주의 시대만 해도 이런 어떤 이론적인 원리가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실내에서 어떤 상상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좀 더 외광파 인상주의 화가 시대에서는 밖에 나와서 그림을 그리면서 실제 그 전에 화가들이 그렸던 뭔가 타성적이고 습관적인 그래서 암갈색을 주로 많이 써서 어두운 톤은 암갈색으로 다 처리를 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직접 밖에 풍경을 보니까 어두운 톤에 암갈색이 별로 존재하지 않더라. 어두운 톤 속에서도 우리가 일상 빛이 들어있는 부분에서의 색깔처럼 굉장한 청색도 존재하고 노란색 계통도 존재하고 그 모든 색이 다 존재한다. 붉은색도 존재하고 그래서 색깔 자체를 굉장히 밝게 했었죠. 인상주의 시대부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세잔너도 많은 색에 대한 연구를 했고 또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화려한 색상을 써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네 그림을 좋아하는데 폴 세잔너는 이제 모네 그림을 가지고 평하기를 모네 그 사람은 뭐 그림이라고 그 사람 그림을 보면은 눈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은 그림이라는 것은 세잔너처럼 뭔가 사색을 하고 머리를 쓰면서 뭔가 원리나 이런 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그려야 되는데 모네의 그림을 보면 그런 고민 없이 머리는 자고 있고 그냥 눈으로만 그림을 보이는 대로 그린 그런 뭔가 가벼운 그림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모네가 듣고 아주 그 비웃음의 그런 미소를 지었다고 그러는데 물론 미소도 단지 눈으로만 그린 건 아닙니다. 모네의 그림을 잘 분석을 해보면 근경, 중경, 원경에 따라서 적절한 말줄임이 있고 또 초벌, 중벌, 마무리에 따라서 적절한 그 여러 성씨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의 세 성씨가 달라야 된다. 그것처럼 분명히 모네도 자기만의 대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해석을 통해서 그림을 그렇게 화려하게 그래서 일반 보편적인 일반 사람들의 어떤 그 그림에 대한 안목이나 취향들을
저격한 그런 그림을 그린 것이죠. 어쨌든 간에 세잔느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을 듣고 그 후에 피카소가 이 말을 또 새롭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릴 때 사람을 구태여 위치에서 그리면 정면에서 그린다고 해서 사람을 정면으로만 그릴 게 아니라 정면에 그렸어도 코는 옆면으로, 눈도 앞에서 본 사람, 또 옆에서 본 사람, 이렇게 해서 입도 앞에서 본 사람, 또 옆에서 본 사람 모양으로 형태를 왜곡해서 그림으로 해서 입체파적인 형태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그림의 양식을 발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뭐 그림이 인상주의를 거쳐서 피카소가 그와 같은 입체파의 그림을 그렸을 때 전혀 다른 그림 같지만 그것이 연결된 것은 이러한 아주 단순한 세잔느의 그런 말을 피카소라는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특출한 그 화가가 있어서 그 말을 또 새롭게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그림은 발전을 해갔던 것이죠. 양식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림에서의 어떤 이런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그 관점을 그냥 막연하게 나는 이래. 어떤 그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미술사를 공부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자기 논리가 있을 때 그 그림이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것이죠. 보통 그림을 취미로 그리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어떤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너무 일하는 것을 옛날부터 목매달다시피 그리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만 집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집착이라는 것이 이런 미술사에 대한 이해나 기본 원리, 그것을 통해서 자기만의 시각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오래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것은 공연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원기둥을 그려봐요. 원기둥을 그릴 때 이렇게 타원형을 투시를 이렇게 해주고 밑에 타원형 투시를 해주죠. 투시를 해주는 것과 그냥 겉에 보이는 것과를 그리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렇게 타원형을 해주고 외곽 부분을 이렇게 다듬어준다면 상당히 많이 위로 말려 올라가죠. 이렇게 말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끝점, 투시된 뒷점은 그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정점만 그린다라는 것도 꼭 명심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빛이 왼쪽에서 온다. 그러면 한 이 정도부터 이제 어두워지겠죠. 그러면 그 어두워지는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구분선으로 또 펴줘요. 아까 위에서 선 그리기 연습을 한 거를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시선 방향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부분이 찡하고 들어가면서 멀어진다. 자, 또 중간색도 잡아주시고, 또 이 정도가 하이라이트가 오겠죠. 그래서 들어가면서 말려 넘어가니까 또 조금씩 어두워져요. 자, 밝은 톤은 이거와 같이 앞에 시선 방향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이 가장 밝고 들어가면서 약간씩 흐려집니다. 약간씩 흐려지지만 그 흐려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자,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보다 어두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밝은 톤 안에서, 기본적으로 밝은 톤 안에서 앞에서 들어가면서 색깔 차이가 나는데 무한정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빼주고, 자, 이렇게 해주고, 그림자는 가장 어두워진 부분부터 나오죠.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60, 70 넘은 사람들도 자연의 풍경을 늘상 보고 살지만은 그림을 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밑에 투시를 해놓은 이유가 바닥면이 이 정도 되니까 좀 그림자가 여기서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림자는 물체에 그늘진 부분부터 그림자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역시나 이 그림자, 육면체 그림자처럼 기본적인 어둡기를 깔아줍니다. 이것이 중간색의 정도로 끝나면 안 되겠죠. 물론 실내에서는 빛이 여러 군데서 오고 이쪽에서 오고 이쪽에서 오고 하다 보면 그림자가 약해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외곽, 밖에서 실제 그림을 그릴 때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물체보다 더 진해져요. 물론 이제 물체가 유리냐, 나무냐, 돌이냐에 따라서 또 그림자가 약간 표면이 부드럽냐, 매끈거리냐, 거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두워지죠. 그리고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시작 부분이 더 어두워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또 조금씩 약해지죠. 그래서 이 표현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되죠. 자,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것이 하나의 완성된 원기둥의 표현이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원기둥을 볼 때 기본적으로 원기둥을 표현하는 방법이, 자, 원기둥이 두 개가 있으면 빛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여기 경계로 어두워진다. 조금씩 밝아진다. 약간 다시 흐려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터치를 옆으로. 면이 이렇게 돌아갈 때 돌아가는 것과 나란하게 명암을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장 진하다. 좀 더 밝아진다. 좀 더 밝아진다. 이런 식으로 또 반사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물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뭔가 물체가 이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때처럼 부드럽게 입체감을 한 번에 처리가 안 되고 뭔가 뻣뻣해 보여요. 이게 각진 것 같이. 그렇지만은 이런 표현과 이런 표현이 같이 표현이 되면 하나의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훨씬 부드럽고 견고한 느낌이 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자, 어두운 톤이다. 좀 더 꼼꼼하게 연필선을 촘촘하게 붙여야죠. 자, 들어가면서 조금씩 약해지죠. 여기서 얘기했던 기본 원리, 시선 방향을 늘 생각을 하셔서 들어갈수록 흐려진다. 자, 빛이 있는 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밝아진다. 천천히 붓질을, 연필이나 붓질을 할 때는 급하게 빨리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장 박동에 맞춰서 쿵 하는 그 리듬이 있죠. 그 리듬에 맞춰서 천천히 해줘야 마음도 편안해지고 안정감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좀 전에 아래로만 걷을 때보다 좀 더 견고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부족하면 다시 위아래 터치도 강조를 해주시고 또 옆으로도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시죠. 이런 과정이 두세 번 반복이 되면서 그림의 견고함을 맞춰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육면체와 원기둥, 컵을 한번 그려보죠. 컵 같은 경우도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위의 모양을 이렇게 타원형으로 그려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위, 아래, 좌우, 이 부분을 더 꼼꼼하게 표현해 줍니다. 꼼꼼하게 표현해 주는데, 이 컵이 두께가 있죠. 두께가 있어서, 그 아래쪽이 두께가 이렇게 있어요. 천천한 두께. 여기서도 컵의 두께.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여기 잘라보면은 기본적으로 원기둥이 되겠죠. 그렇죠? 파이프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꼼꼼하게 잡아주고 지금 이제 일단 형태를 재니까 그 안쪽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컵이 형성이 되고 이것처럼 아래쪽도 타원형으로 그려요. 자, 그러면 이 정도에서 그림자가 생겨요. 우리가 실내에서 컵을 보면 이 구분선이 선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밝고도 명합체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빛이 이렇게 온다면 여기가 밝고 여기가 어둡죠. 이 안쪽은 반대로 여기가 밝고 여기가 등져 있으니까 어두워질 거예요. 이만큼이 어두워지는데 이 어두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컵의 그림자가 또 잊혀지죠. 네. 그런 것이 실내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실외에서는 잘 보입니다. 이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동영상을 직접 찍은 것을 보여드릴 텐데 그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간 톤이 뒤로 가면서 여기서 하듯이 뒤로 가면서 반사편이 밝아진다고 했지만 그 밝기가 무한정 밝아지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칠해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요거의 그림자, 컵의 그림자도 생기지만 너무 약하게 조금 이따 그려주면 되고 자, 여기서 또 중간 색깔이 또 이렇게 기본 원기둥을 그리듯이 촘촘하게 연필선을 촘촘하게 그린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기본 중간 색이 들어가고 또 좀 더 밝아지고 이 정도가 제일 밝아지고 또 뒤로 가면서 이렇게 말려 넘어가니까 조금 또 어두워져요. 어두워져요.
자, 이쪽 부분도 요거보다 여기가 밝지만 여기도 이쪽이 밝죠. 그래서 여기는 좀 더 밝아지죠. 그렇더라도 다 흰색이 아니라 약간씩의 영함은 칠해진다라는 거. 자, 이런 부분을 형태를 꼼꼼하게 필기연필 잡듯이 잡고 정리를 해주고, 그림자도 기본색을 촘촘하게 칠해주시고, 이 위에서 얘기했듯이 물체가 시작되는 부분이 가장 어둡더라. 그런 어떤 기본 원리를 잘 모른다. 그렇다면은 직접 바깥에서 빛이 들어올 때 한번 종이컵을 이렇게 놓고 한번 보세요. 그럼 분명히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도 실내에 들어와서 또 그걸 보시고, 그러면 실내 조명이 얼마나 자연의 그 조명과 다른지를 느끼게 되겠죠. 자, 그래서 들어가면서 조금씩 밝아지더라. 앞으로 올수록 조금씩 진해지더라. 자, 여기서도 조금씩 풀어주죠. 자, 여기는 둥근 느낌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꼴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설명드린 기본 명암 단계 연습, 이거를 해보시고, 그걸 기준으로 육면체 그려보시고, 또 원기둥을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이컵을 이렇게 그렸죠. 종이컵의 두께가 있으면 이 정도에서 그림자가 또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림자도 시작 부분이 강화해지고 들어가면서 풀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위로 말린 부분도 기본 원기둥이니까 뭐로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밝고 어두운 정도는 해주시는 게 맞겠죠. 좀 더 꼼꼼하게 해줘야 돼요. 이런 거는 연필선을 세워서 천천히 급하게 그리지 마시고 천천히. 자, 이쪽 부분은 빛이 오니까 좀 밝겠죠. 그렇죠? 밝으니까 약하게 해주시고, 이쪽으로 오면서 조금씩 진해져요. 경계가. 자, 이렇게 해주고, 이 경계 부분, 요 윗부분은 아주 밝은 것이지만 그 뒤를 넘어간 저 안쪽은 조금 더 어두워졌어요. 그 부분도 어둡게. 자, 위가 어둡고 아래로 가면서 약간 풀어주고, 그런 식으로 쭉 잘라주시죠. 여기를 경계를 앞에 있는 컵과 경계를 분리한다고 해서 여기를 진하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어두운 건 어두운 것끼리 따졌을 때, 이 어둡기보다는 여기가 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약하게 들어오면서 약간씩 약해지는 정도의 진하기가 나와줘야 되죠. 물론 이제 이렇게 해줘서 여기처럼 어느 정도 기본 톤이 됐으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면 방향을 옆으로 또 다듬어줘요. 또 들어오는지 약간 풀어줘요. 조금 밝아지겠죠. 자, 이쪽 중간면으로 오면서 또 조금 더 밝아져요. 또 더 밝게. 자, 이렇게 마치 우리가 그 어떤 C줄과 날줄, 섬유의 C줄과 날줄이 겹쳤을 때 쫀쫀한 그런 어떤 표현 질감이 형성되는 것과 같이, 그림에서도 그와 같이 가로선과 세로선을 적절하게 어울리게 표현을 해줘야 그 물체의 견고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절대 아니죠. 한 번 딱 해보고 나면, 물론 초심자들은 더더욱 처음에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래 그린 선생님들조차도, 작가분들조차도 한 번에 끝내는 건 별로 효과적이지가 못해요. 오히려 그림이 가볍고 뭔가 테크닉적인 그런 그림이 돼버리죠. 뭔가 텁텁한 그런 맛이 나려면 여러 번 덧칠을 하면서 수정하면서 그리는 것이 그림다운 그런 맛을 풍기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맞닿면도 밑에 약간 그늘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약하게 여기는 앞쪽이 진해요. 이렇게 나오면. 자,
경계 부분도 좀 더 또렷하게 해주긴 하겠지만 이 경계 부분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체 어두운 면과 포함된 그 색감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여기를 손으로 딱딱 거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림을 기껏 잘 그려놓고 외곽선을 칼로 오려가지고 다른 종이에 그린 것처럼 그렇게 단면적으로 보이게 되죠. 이 여백도 그림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경계면을 이렇게 풀어준다라는 거, 손으로도 문질러준다는 거죠. 손으로 그림을 문질러준다라는 것은 이 흑연가루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서 훨씬 차분하게 안착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좀 밝은 데가 있으면 밝은 부분은 하이라이트로 탑쳐주죠. 요 윗부분이 이제 밝은데 밝은 가운데서 어디가 제일 밝으냐? 요 비션은 정반대쪽이 밝으냐? 그게 아니라 시선 방향에 제일 가까이 있는 부분이 가장 밝아요. 여기 주위를 한번 탁 쳐주죠. 네, 이렇게 해서 선명하게 딱 잡아주는 겁니다. 이 과정을 아주 신경을 써서 많이 연습을 하시고 머릿속에 입력을 해 두시고 직접 그려보셔야 돼요. 그림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남이 설명하는 걸 듣고 거기에 끄덕끄덕 한다고 해서 나의 것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직접 저희가 따라 해보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평을 듣고, 물론 평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림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분들의 평은 100명한테 들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단 한 명이라도 그림을 전공하신 분한테 객관적인 평을 듣는 것이 내 그림의 그 장단점을 판단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꼭 전문가한테 그런 설명을 듣고 판단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데서 좀 더 꼼꼼하게. 네, 이것은 이제 제가 처음에 오시는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해 드리는 내용이고, 또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계속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설명을 해 드리더라도 직접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조금씩 미흡한 면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죠. 그걸 또 수정을 해주면 거기서 또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좀 더 실질적인 그림에 대한 이해가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자, 이 뒤편에서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실내에서 보는 것과 실외에서 보는, 그래서 육면체와 원기둥의 경우를 설명을 해드린 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기본 워크샵을 할 때 워크샵의 기초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러한 빛의 상태, 빛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육면체 석고를 지금 실내에서 찍고 있는데요. 실내에서 볼 때는 빛이 지금 저 상태를 보면 왼쪽에서 오고 있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왼쪽이 밝고 오른쪽으로 그늘진 약간의 명암 차이가 있지만, 이 밝고 어두운 명암 차이가 아무래도 실내에서 있다 보니까 조명이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그래서 뭔가 일관된 빛과 어둠의 관계가 애매하죠. 애매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은데, 이것을 조금 이따 이제 밖에서 보면 그 명암이, 이 빛의 상태가 굉장히 일관되고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명암의 상태가 아주 선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가 접해서 실내에 있는 풍경과 실외에서 보여지는 그 명암의 상태를 구분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의외로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의식을 못하고 그냥 실내에서의 그 조명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실외에서의 그 명암 상태와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어떤 그 실내와 실외, 소위 얘기해서 이제 실외에서 그리는 것을 인상주의 화가들은 외광파라고 해서 자기들 스스로 뭔가 그 실외에서 그림을 그려야만이 실내보다 명확하고 선명하고 화려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림자를 단지 암갈색으로 처리하는 그 전에 화가들의 그 습관, 타성에서 벗어나 자연에 있는
그 화려한 그 색깔의 어떤 광희를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한 어떤 그 인상주의 화가들의 빛에 대한 어떤 느낌, 깨달음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것은 이제 종이컵 역시나 빛이 왼쪽에서 오고 오른쪽으로 그늘진 상태지만 그 경계면이나 이런 명암 상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애매하고 불확실하죠. 그렇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가장 밝은 데서 어두운 데까지의 기본 명암 단계, 그리고 기본 원기둥일 때 빛이 들어오는 쪽과 어두워지는 쪽의 그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의 관계, 그리고 그림자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런 것들이 실내에서 봤을 때는 일관된 빛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여러 흐트러지는 명암의 상태에서는 그것이 애매하고 불확실하죠. 그래서 이러한 컵도 직접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보여드림으로 해서 그 실질적인 명암 상태를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는 옥상에서 시간이 한 2시 정도가 된 시점에서의 태양 광선을 보고 계신데요. 명확하게 왼쪽에서 빛이 들어오고 오른쪽으로 그늘이 지고 그림자의 색깔과의 그 어떤 단계가 좀 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좀 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제가 그림을 설명하는 기본 원리는 이와 같이 그 밖에서 자연의 외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명암 상태를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어두워진 면에서도 시선 방향에 가장 돌출된 부분이 밝은 면은 가장 밝고 중간 면도 가장 어둡고 뒤로 가면서 밝아진다는 거, 그리고 그림자도 또렷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역시 종이컵도 마찬가지죠. 예, 2시 정도의 그 조명 효과이다 보니까 왼쪽에서 빛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원기둥의 기본 꼴이 어두워지면서 확실하게 어두운 톤이 이루어지고 가장 어두워지는 부분에서 그림자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빛이 오는 방향과 그늘진 면과의 그 면적을, 밝은 톤을 좀 더 넓게 잡아주니까 좀 전보다는 좀 더 어떤 입체감이 더 돋보이죠. 자, 이것을 좀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어두운 톤을 좀 더 적절하게 3분의 1 정도로 만들어 준다면 좀 더 자연스러운 입체감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명암 대비를 사진으로 찍어서 직접 대비를 해서 보도록 하죠.